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외장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자재는 이제 벽돌로 이루어진 이제 자재들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네모 각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부드러운 것 같긴 해요. 하나하나 쌓았으니까. 그렇죠.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 이 조적 같은 경우는 스웨터를 짜듯이 하나하나 직조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벽돌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재잖아요. 뭐 길 가다가도 엄청 많은데. 근데 아까 보여주신 사진에서는 되게 벽돌이 길더라고요. 이거 앞에 있는 것도 너무 길고. 요 자재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롱브릭이라고 하는 이제 자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벽돌의 사이즈에서 훨씬 길게 만들어서 좀 디자인적인 면을 강조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란 면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자재이다. 디자인적인 면은 강조를 했지만 더 튼튼하거나 이런 거는 똑같은가요? 사실은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렇게 중간에서 내려쳤을 때 좀 부러질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는데 워낙 다양한 이제 벽돌의 자재가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는 좀 독특한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긴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한번 저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반 형태를 가지고 색깔이나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어요. 벽돌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수세기 전부터 사용된 자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라크에 위치한 지구라트라는 최초의 이제 조적에 대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거는 기원전 뭐 21세기부터 이미 만들어진 거라서 굉장히 저희가 익숙할 수밖에 없는 재료이다. 검증된 재료인 거네요. 되게 예전부터. 그렇죠. 이미 저희의 선조들이 검증해 놓은 재료이다. 그러면 이 검증됐다면은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 검증이 된 거잖아요. 장점이 있나요, 벽돌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쌓기 방식에 따라서 형태나 아니면 느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카페트가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큰 한 덩어리의 돌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자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석재 보여주셨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곡면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굽기 방식이 점점 발달하면서 곡면 같은 경우도 벽돌을 구워내는 순간 이미 곡면을 만들어 놓고 구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주 유려한 형태를 띠고 만들 수가 있는 좋은 자재입니다. 근데 이제 또 마냥 좋다고 하긴 또 그런 게 단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 벽돌 깨진 거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벽돌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하중을 이제 견디면서 이제 쌓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긴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좀 자주 부러지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재료가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철물 보강제라든지 뭐 각종 이제 시험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벽돌을 쌓는 기술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점점 이제 숙련공이 점점 나이가 많이 들고 계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젊은 숙련공들이 없기 때문에 그 쌓기 실력에 대한 검증된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길에 흔히 널렸으니까 맞아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데요? 맞아요. 네. 벽돌은 보통 그래서 3, 4층 정도 건물에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쌓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건물에만 쓰는 것 같은데 큰 건물에는 사용하기 어렵지 않나요?
작은 건물에 사용하는 게 주된 사용처긴 한데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교보 타워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전체를 이 빨간 벽돌로 쌓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요 쌓을 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무너질 위험이 있으나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물들을 계속 지속해서 받쳐주면서 이제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쌓아 올라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레고를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죠. 이제 웅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큰 덩어리가 이제 느껴지는 아주 웅장함을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테이트 모던의 같은 경우는 벽돌의 쌓기 방식에 좀 차이를 둬서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는 큰 돌덩어리의 느낌을 가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작은 건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아니고 쌓기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큰 건물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 마감재는 어떻게 많이 보신 것 같은가요? 맞아요. 저 길 가다가도 하얗게 해서 건물 많이 보거든요. 사실 그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요 자재가 좀 명칭이 좀 다들 혼용해서 쓰는 게 있는데 혹시 스타코라는 거를 들어봤을까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럼 드라이비트라는 건 들어봤을까요?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화재나 이런 것들에 맞아요, 대한 좀 맞아요. 취약한 면이 많아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스타코라는 명칭하고 드라이비트라는 명칭을 좀 명확하게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드라이비트는 이제 미국의 그 드라이비트라는 회사의 그냥 명입니다. 회사의 이름이고 외단열 공법을 이용한 이제 스타코 마감을 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드라이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코의 조금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은 스타코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장을 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마나 르네상스 시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실내에서 장식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용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을 바르고 거기에 문양을 새긴다던가 좀 화려한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외장에도 사용되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은 사실 외장재가 아니었던 거네요. 내장재에서 밖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타코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료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이제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 스타코라는 공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단열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 드라이비트사에서 단열재 위에 스타코를 바르는 형태로 마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좀 널리 퍼지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드라이비트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좀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열재를 벽에 붙이고 그 위에 메쉬라는 걸 이제 붙이고 거기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내기 전에 이제 미장면을 한번 만들어줘요. 왜냐면 여기 위에 그냥 바로 요거를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바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바탕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 색깔을 저희가 골라서 조색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새하얀 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례로 본 것처럼 새하얀 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단열 공법을 이용한 스타코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색깔도 많아서 많이 쓸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이 모양을 내거나 색깔을 만들어내고 이런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웬만한 건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일반 마감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시공성도 좋기 때문에 빠르게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많이 쓰는 이유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건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성을 좀 띠는 건물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이제 외장재를 사용할 때 이런 스타코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사실 그럼 저렴해서 좋은데 이게 유지 보수도 음. 좀 잘 되는지 오래 한 번 지으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나쁜데 일부분 살짝 파인 거는 보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살짝 파인 부분만 이렇게 채워놓고 똑같은 색깔로 칠하면은 모르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이 하얗고 그렇기 때문에 빗물에도 굉장히 때가 잘 타고 아,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된 면이다 보니까 이 크랙이 많이 갑니다. 단열재가 쪼개져 있다 보니 그 쪼개진 면에 따라서 이제 수축 팽창을 하면서 쪼개지는 게 있고 사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스타코 플렉스라는 이제 제품이 또 새로 나오기도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좋은 자재긴 한데 이게 시공하는 사람의 또 능력에 따라서 이 얼마나 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넓은 면적을 이제 평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여건이 아무래도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발라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빛이 떨어질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너무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한 거 아닌가요? 분명하죠. 네. 이게 아름답고 이쁘고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고 저렴하기까지 한데 오래 안 가. 뭐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이 스타코어 같은 경우는 좀 비유를 하자면은 진흙팩을 한 후에 네. 바디 페인팅을 한 느낌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럼 안 나가고 싶은데요. 네네네. 옷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갈 수 없는데. 네네네.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이고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제 크랙이 자주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 것 같아요. 이 단열재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석대로 한다고 하면 단열재가 없는 상태로 스타코가 발라지는 거라서 크랙이나 이런 걱정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 일성이 다른 것들을 붙이고 그 위에 스타코를 바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번외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매장에는 노출 콘크리트라는 걸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꽤나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노출 콘크리터라고 하면은 콘크리트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붙이는 거 없이 말 그렇죠. 그대로. 예. 그럼 뭐 옷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옷 다 벗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출 콘크리트 자체는 이제 콘크리트 본연의 물성에 좀 치중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국내에 좀 유행하게 됐던 걸로 보면은 이제 안도 타다오라는 이제 일본의 건축가가 노출 콘크리트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 면이 회색이고 반듯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떨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는 해요. 이쁘기는 아름답죠. 해요. 네, 이쁘기는 아름답죠. 네. 그 약간 누드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너무 춥다 이런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석대로 노출 콘크리트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이제 있어야 돼서 안 그러면은 이제 막 재료 분리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물도 많이 새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저 노출 콘크리트 한다고 만들어 놓고 다시 미장을 해요. 그러면 스타코를 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단열재를 안 붙인 스타코. 그러니까 뭐 돈이 2배로 들어요. 근데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콘크리트 판넬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석재를 붙이듯이 이제 가짜로 만든 콘크리트 판넬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노출 콘크리트야? 라고 이제 또 한번 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철학적으로 뭐 뛰어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조금 어렵다, 춥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자재별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니님이 꼽으시는 최고의 외장재, 최악의 외장재 있으실까요? 제가 하우빌드의 자재 전문가로서 이 최악의 자재를 뽑는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